없다. 나는 전혀 모른다. 아, 정말 온몸에 부끄러워서 소름이 돋아요,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품격입니까, 이게? 정말 너무 쪽팔려요, 정말. 심상정 대표님 드디어 전문 용어 나왔어요. 그런 얘기 하시면 저하고 닮았다 해서 안 됩니다. 그런 용어는 제가 쓰는 거고. 그러니까 정말 한때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라면 지금 어떻게 됩니까? 나라 이렇게 결단 내고 지금 대한민국 모든 국정이 다 마비되다시피 했잖아요. 빨리 내려가서 정말 새로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주는 게, 그리고 자기 발로 검찰에 걸어 들어가는 게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할 최소한의 도리가 아닙니까, 여러분? 갑자기 열받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최소한의 도리가 아니라 국민에게 마지막으로 충성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평생 한 번도 국민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일이 없어요. 더 안 바르니까 수사를 한번 받아주세요. 그리고 제발로 좀 걸어 넣어주세요.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시장님이 사드 얘기를 해서 제가 좀 사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어제 제가 성주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그래서 내일 가는데. 골프장 내일 가십니까? 내일 예, 제가 골프장에 들어가서 어디에 미사일을 배치하고 어디에 그 엑스밴드 레이더를 배치하는지를 어제 다 보고 왔는데요. 그분들이 뭐냐면은 후보들이 사드 배치 입장을 밝히는데 자기들은 당이 3당이 확실하게 사드 배치에 대한 통일된 입장을 좀 밝혀주라. 심상정 대표가 가서 꼭 좀 해주라. 제가 그런 약속을 받고 왔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저는 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가장 잘못된 게 그 절차적 정당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 검증 없이 결정하고, 그리고 국회에 논의나 동의 없이 배치 확정을 지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드 배치 지금 중단하고 박근혜 씨가 생략된 절차를 다시 거치자. 주권국가로서 민주공화국에서 정하고 있는, 헌법으로 정하고 있는 그 절차를 다시 거치자, 이 얘기를 하는데 한미동맹을 반대한다는 둥, 한미동맹을 무슨 어렵게 한다는 둥, 이런 얘기를 해요. 그 가당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미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그 배경과 목표와 사드 배치 예산과 일정과 이 모든 것을 의회에 가서 보고하고 청문회 출석해서 토론하고, 그래서 의회 승인을 받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회가 민주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은 민주적 절차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주권국가가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국익을 따지고 국민들 동의를 얻기 위해서 절차를 거치는 문제를 가지고 미국을 설득할 수 없다는 그 발상 자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떤 분들은 기왕에 한미 합의를 했으니까 존중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한일 군사 정보 보호협정은 또 반대한대요. 그거 맞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사드라는 게 북한 미사일 방어용 무기로만 그 효용이 한정되면은 이재명 시장님이나 제가 반대할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고 한미일 군사 정보 자산을 통합 관리하는 MD 체제로 가는 거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그죠? 그 MD 체제로 가는 과정의 한 세트가 한일 정보 보호협정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드 배치는 동의하고 한일 정보 보호협정은 반대한다는 것은 이 사드 문제가 뭔지 잘 모르시고 하는 말씀이다, 이런 지적을 제가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사드 배치를 한미합의니까 존중해야 된다 이야기하면서 또 실용외교, 균형외교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한미 사드 배치가 완료되면은 이미 미중 간의 균형외교는 애시당초 어떻게 됩니까?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사드 배치로 인해서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안보뿐만 아니라 이런 포괄적인 안보 역량 평가를 당연히 해야죠. 그죠? 그래서 국익의 대차 대조표를 만들어 봐야 되는 겁니다. 그거 하라고 국회에 있는 거잖아요. 그거 하라고 헌법에 써 있잖아요, 여러분. 균형 해결합시고 어느 날은 갑자기 중국의 막내 올라갔다가 아무런 설득력 있는 절차나 국민적 동의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사드를 배치해버리니까 중국에서도 아, 저 사람이, 저 대통령이 우리 편에 섰다가 지금 미국에 줄 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균형 외교는 눈치 보기 외교가 아니죠. 줄서기 외교가 아닙니다. 양다리 적당히 왔다 갔다 하는 양다리 외교 가지고는 이 엄중한 한반도 평화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핵시대의 문턱에서 우리가 핵을 동결하고 끝내 비핵화로 가기 위한 핵을 동결하고 그리고 평화공존 체제를 만들려면 평화에 대한 불굴의 의지를 갖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평화 구상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외교를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리더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심상정입니다, 여러분. 네. 자, 우리 이재명 후보님께서 바로 이어서 또 외교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쉽게 생각하지만 지금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중국을 봉쇄하려는 미국의 의도의 첫 번째 실행이 바로 사드입니다. 우리는 남북 간의 군사 충돌을 걱정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중미 간 군사 충돌을 걱정하게 생겼습니다. 중미 간에 어딘가에서 군사 충돌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미사일이 어디로 날아오겠습니까? 바로 사드 배치 지역으로 날아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사드가 바로 중국 내륙을 들여다보는 눈이기 때문이죠. 그게 아무 관계없이 아까 말씀대로 북핵 미사일을 막는 거라면 뭐라고 중국이 그러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드가 최대 설치해봐야 48기인데 48발인데 이거 맞는다는 보장도 없고 100% 다 맞췄다 그래봤자 북한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이 최하 600기에서 1100기입니다. 48대 오는 대로 다 맞춰도 49번째부터 막을 길이 없어요. 한반도의 안보는 무기체계로 만드는 게 아니고 평화를 정착시키면 안보는 저절로 됩니다. 우리가 북한 두들겨 패가지고 전쟁해가지고 많이 죽이고 많이 부시고 이기려고 국방하고 안보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국방과 안보 외교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점점점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군비 경쟁하고 국제관계 불안하게 해가지고 중국하고 미국하고 한반도를 두고 싸우게 만들어 놓으면 결국 한반도가 강대국들의 대리 전장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그게 안보를 위한 거고 그게 대한민국을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야 될 뻔한 길을 가야 됩니다. 왜 그 쉬운 길을 두고 돌아서 갑니까? 한반도 문제는 우리에게 가장 기념하고 우리한테 가장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남북관계 문제를 손을 떼고 대화 단절하고 법률 어겨가면서 개성공단 폐쇄해버리고 일본하고 군사정보 주고받고 미국이 시키는 대로 사드 설치하고 주둔비 더 내라면 딱을 부르면 그냥 딱을 주고 이렇게 해서 중국하고는 적대적 관계로 전환되고 그래서 한반도의 운명을 주변 강대국에 맡겨버리면 우리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국가 지도자의 강단과 용기와 철학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됩니다. 잘못 들어간 길이면 되돌아 나와야죠. 어떻게 그 강길인데 기왕 온 길인데 그냥 쭉 갑니까? 미국과의 관계도 중국과의 관계도 일본과의 관계도 러시아와의 관계도 북익을 중심으로 한 자주적인 균형 외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미국에 휘둘려가지고 한미동맹 강화라는 이름으로 미국의 종속적인 관계가 돼서
미국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한국의 안보는 망가지고 한국의 국익은 훼손되고 한국의 경제는 망가지는 방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못된 합의라면 그게 미국이 아니라 미국 하렘이라도 다 고쳐서 원상복구하고 사드 배치 철회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라고 대통령을 뽑는 거예요.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거면 대통령 뽑지 말고 외교부 사무관 시켜 사인하면 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려우니까 하라고 대통령 뽑는 거고 권력을 맡긴 겁니다. 그런 사람을 강단 있는 사람을 지도자로 만나야 됩니다. 심상정 같은 분. 네, 이재명 후보님 지지자가 많이 오다 보니까 좀 미안하신가 본데 걱정하시지 마세요. 네, 조금 이따 우리 정의당도 여기서 당 연설회가 있으니까 우리 한편이 그때 제가 연호 많이 받겠습니다. 저기 이제 시간이 얼추 다 된 것 같은데요. 우리 이제 저는 여기서 또 계속 연설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재명 후보님 마무리 발언 하시면서 함께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누님이죠? 네, 누님이고 그야말로 정의당이라는 저는 거대 정당이라고 봐요. 지금 잠시 지지율 때문에 고생하지만 저는 정의당이 야당의 자리를 차지하는 날이 이 나라가 제대로 된 공화국이 되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 얼굴 바꾼 바른당인지 바른무신당인지 착하게 살려 쓰고 다니는 당. 원래 바른 거 좋아하는 사람은 바른당 이런 거 안 씁니다. 우리 역사에 너무 나가시면 당내 경선에 지장이 됩니다. 네. 우리나라에 가장 부정의하게 집권했던 자 중에 하나가 전두환인데 이 전두환이 가장 많이 쓴 말이 정의예요. 정의사회구현. 정의란 말이 오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오염된 정의라는 단어, 공정이라는 단어, 이거 우리가 되찾아야 돼요. 애국이라는 단어도 되찾아야 됩니다. 태극기의 가치도 되찾아야 합니다. 국가 안보의 가치도 그 단어의 뜻도 되찾아야 되고 어버이도 되찾아야 되고 엄마도 되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 다시 되찾아서 상식과 원칙이 관철되는 나라, 반칙과 특권이 없는 나라, 불공정한 구조로 부당한 힘센 소수가 부당하게 이익 받지 않는 나라, 우리 다수의 사람들이 대다수의 우리 국민들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자유롭고 정의롭고 인권과 복지가 살아있는 평화롭고 통일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함께 만듭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